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2가지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드레스로자에 숨겨진 원피스 세계관의 결말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딱 100화가 걸린 드레스로자 편. 이 드레스로자 편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원피스가 점점 진행될수록 원피스 세계관의 악당은 철룡이며 선역은 DL 쪽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 편은 DL 쪽 루피와 전 철룡이 도플라밍고의 대결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드레스로자의 지형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주목해보면 드레스로자 편은 원피스 이야기의 축도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레스로자가 왜 세계의 축도라고 하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형입니다. 드레스로자와 원피스 세계관 지구의 지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드레스로자 왕국의 둥근 섬 중앙에는 철룡이 도플라밍고가 사는 왕국이 우뚝 솟아있으며 그곳을 기점으로 좌우에 긴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레드라인 위에 마리주아가 우뚝 있으며 그곳을 기점으로 레드라인이 지나가고 있죠. 재미있는 건 원피스 세계관의 지구와 드레스로자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비슷한 건 더 많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쉽게 갈 수 없는 달, 드레스로자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투어로 인해 쉽게 갈 수 없는 그린비트, 그리고 달의 지하에 있었던 고대 도시 비르카, 그린비트의 지하에 있었던 폰타타 왕국. 달과 그린비트가 같은 평행이론이라면 주목할 건 그린비트 지하에 살던 톤타타족은 자국이 없는 자원을 찾아 바다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달의 지하 도시에 있던 태고의 비르카 왕국의 사람들도 자원 부족으로 달을 떠나 지구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톤타타족은 대인간에게 발견되어 멸종의 위기에 처하는 과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달에서 온 사람들도 인간에게 발견되며 멸종의 위기에 처한 역사적 사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드레스로자가 원피스 세계의 축도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결 구도입니다. 드레스로자와 원피스 세계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원피스 세계관 대결 구도인 DL 쪽 대 철룡인이라는 구도일 겁니다. 도플라밍고는 철룡인 출신이며 루피는 DL 쪽입니다. 모든 것을 억압하고 세장국에 가두어 통제하는 도플라밍고와 이들을 해방시키려는 루피의 대결. 이 대결을 원피스 세계관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것은 DL 쪽 대 철룡인이며 자유 대 지배라는 구도가 되어 있기도 하죠. 드레스로자가 원피스 세계의 축도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강자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이야기 중 하나는 각국의 강자들이 콜로세움에 모였다는 겁니다. 우승 상품인 이글이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원피스 세계관과 비교해본다면 해적왕 원피스라는 목표를 위해 위대한 항로에도 콜로세움처럼 강자들이 모였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콜로세움을 사보가 파괴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를 같은 평행인으로 보자면 위대한 항로를 파괴하는 건 혁명군이라는 떡밥이 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해외 사이트 가설대로 드레스로자 편이 원피스 이야기의 축소판이라면 원피스 마지막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드레스로자 편에서 일어난 일과 비교하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피에게 모이는 다양한 동료들입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루피와 도플라밍고가 싸우기 전 처음 드레스로자에 등장할 당시에 루피 일행은 밀짚모자 1단과 동맹을 맺은 로우 그리고 와노쿠니의 사무라이 키네몬과 모모노스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에서 슈가에게 장난감으로 변했지만 우섭이 이들을 구원하여 이들이 루피 일행의 아군이 되었죠. 이에 루피 일행을 도와준 이는 족장족, 수장족, 소인족, 거인족 다양했습니다. 만약 드레스로자 원피스 평행이론이 맞다면 마지막 싸움에 역시 많은 종족들이 루피 일행을 도와줄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최종 싸움의 마지막은 모든 종족이 함께 펼쳐지는 성대한 연회가 펼쳐지기도 하겠죠. 혹시 루피의 꿈이 모든 종족의 연회?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꿈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원피스 세계관과 드레스로자의 평행인으로 예측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노예 해방입니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갓 우솝이 된 우솝일 겁니다. 우솝은 슈가의 능력에 의해 장난감이 되어 도플라밍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했습니다. 이 역시 평행이론이 맞다면 마리주아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건 역시 우솝이 되려나요? 최근 영상 내용이 우솝의 최종 현상금은 우솝의 상징 숫자가 만우절인 4월 1일인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4억 1천만 원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솜은 행운이 항상 깃들며 영웅으로 취급받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최종 현상금에서 더 빛을 발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최종 현상금 14억 1천만 베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만약 마리주아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면 14억 1천만 베리보다 더한 현상금이 붙을지도 모르겠죠. 원피스 세계관과 드레스로자의 평행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잃어버린 기억과 공백의 100년입니다. 드레스로자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슈가의 능력으로 잊혀진 자들과 잊은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행이론으로 따져본다면 공백의 백년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죠. 역사에 숨겨진 900년 전부터 800년 전 사이의 사건, 드레스로자 테처럼 진실이 밝혀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드레스로자 편에서 SOP 작전이 성공했을 때 일어난 일과 비슷하게 일어날까요? 분명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 드레스로자 편에서 도플라밍고의 악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아마 공백의 백년이 밝혀지면 천룡인들의 추악한 과거가 밝혀지며 민심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겠죠. 해외 사이트에서 말하길 드레스로자와 원피스 세계관이 평행이론이라는 떡밥의 첫 시작은 루피의 대사였다고 합니다. 루피는 드레스로자를 보며 말합니다. 어쩐지 우리가 자란 나라를 닮았구나. 아마 루피는 고아왕국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드래곤이 고아왕국을 보며 이 나라야말로 세계 축소판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세계 정부의 축소판 니꿀 고아왕국, 니꿀 드레스로자라는 떡밥이었을까요? 두 번째 떡밥은 샹크스의 산하의 적단 깅입니다. 깅은 클리크의 적단의 전투 총대장으로 일부에서 등장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해 국어를 하던 깅을 상대가 도와줌으로써 깅은 상대에게 큰 은혜를 얻으며 클리프와 싸울 당시 적이었던 루피랭에게 도움을 주며 패배를 인정하고 떠난 자였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깅의 재등장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깅은 루피에게 패배한 클리크를 데리고 가면서 상대에게 위대한 항로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으며 클리크의 야망이 해적왕이 되는 것이 자신의 야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등의 장면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해적왕이 된다는 건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다는 말인 만큼 깅은 위대한 항로에 다시 등장할 거라는 이야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대사들로 깅의 재등장을 기대했었죠. 분명한 건 대사 하나하나에 떡밥을 주는 오다셈이라며 깅의 재등장 떡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깅 역시 위대한 항로를 다시 들어간다면 주목할 건 깅 역시 위대한 항로 후반부 신세계에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세계에 가면 바다를 지배하는 4명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에 들어온 해적들은 선택을 합니다. 사왕이라는 벽을 느끼고 산하의 적단이 되냐 혹은 사왕에 맞서냐라는 선택 말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위대한 항로 재패를 꿈꾸는 킹 역시 신세계에서 사왕 밑으로 들어가거나 맞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이러한 가설에 맞춰서 처음 토비로프가 등장할 당시 신발만 보여주었고 맨 앞에 신발이 깅이 부츠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깅이 카이도의 사나이 적단이 되어서 토비로프가 되었다는 가설도 한참 유행했었죠. 다만 깅은 토비로프가 아니었습니다. 와노쿠니가 시작할 쯤에 원피스가 80%가 남았다고 이야기했다는 오다쌤의 인터뷰에 따라 현재 와노쿠니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원피스는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시점까지도 깅은 백수적단의 토비로포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깅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오다쌤은 깅을 잊은 걸까요? 하지만 주목할 건 깅에게는 예전부터 많이 퍼진 떡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떡밥은 바로 깅의 옷에 그려진 용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용과 비슷한 그림이 샹크스의 한 선원에게도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가슴에 그려져 있는 문신은 깅의 용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표지 속 깅과 가장 연관이 있는 상디 옷에 깅과 샹크스의 적단 선원의 용 그림이 나오며 오다쌤이 이 떡밥은 그냥 지나가는 떡밥이 아니다라는 암시도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깅이 이 자와 같은 용 문신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깅이 샹크스의 동료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문신은 깅이 샹크스의 사나이 적단이라는 의미일지 모릅니다. 다만 사나이 적단이라는 의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신은 떡밥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 떡밥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건 오다쌤의 자유라는 거죠. 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죠. 이 문신은 단지 오다쌤이 샹크스 해적단과 깅이 연관이 있다는 떡밥을 단지 던져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깅은 이자의 아들이라는 떡밥으로 오다쌤이 풀어나갈 수도 있고 깅이 사나이 적단으로 등장할 거라는 암시를 이 문신으로 한 걸지도 혹은 아무 의미 없이 떡밥만 남긴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깅이 위대한 항로 후반부에는 아직 들어간 적이 없기도 하고 깅이 등장한다는 떡밥은 있으나 현재까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해본다면 깅은 자신이 선장이 되어 위대한 항로 후반부에 들어갔고 이후 샹크스를 만나 샹크스의 사나이 적단이 되었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검은섬 해적단이 각 해적단의 선장이고 검은섬 해적단이 이 선장들의 총독인 것처럼 붉은 머리 해적단의 이자도 한 부대의 대장이고 이 밑에 깅이 있다는 설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로 보이네요. 분명한 건 많은 분들이 느꼈겠지만 오데스는 떡밥을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즉 떡밥을 던져놓고 추후에 떡밥을 찾아간다는 거죠.
실제로 오다세븐 워터7 편이 진행된 당시 모크들 중에서 회사로 잠입한 CP9으로 누구를 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워터7 에피소드 진행을 하면서 루치카쿠 등을 CP9으로 하자고 정했다고 하죠.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긴과 이자의 떡밥 역시 어떻게 풀어갈지는 오다쌤에게 달리지 않았나 싶네요. 다시 돌아와 깅이 사나이 적단으로 등장한다면 깅의 등장은 엘바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엘바프는 과거 세계 역사 속 전례와 전사들의 옷차림 등 모티브로는 바이킹입니다. 실제 오다쌤은 엘바프의 모티브가 바이킹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근데 재밌는 게 샹크스와 바이킹 역시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샹크스의 배를 자세히 보시면 고대 바이킹의 배와 비슷하며 샹크스의 생김새는 바이킹의 민족인 게르만족의 신화수 티르와 비슷하죠. 참고로 티르는 외팔의 검사였으며 심지어 빨간 머리라고 합니다. 즉 샹크스는 엘바프의 모티브가 된 바이킹과 연관되어 있다는 떡밥이 있는 만큼 엘바프와 샹크스는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깅의 재등장은 샹크스와 연관이 있으며 루피의 다음 여행지로 예상되는 엘바프에서 깅이 사나이 적단으로 등장하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